안녕하세요. 국회 천천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비참한 마음으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영상 보여드릴 때마다 참 어려워요. 이걸 이슈화 시키고 더 공론화 시킨다는 게 참 원장님들, 대표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슈를 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한테 나누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반면교사 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먼저 보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노인 학대 문제입니다. 인천 한 요양원에서 60대 요양보호사 어떤 한 사람이 어르신을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히고 때리다가 결과적으로 크게 어르신이 다쳐서 전치 14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요. 물론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게 이슈가 공론화 됐으니까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테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잠깐 틀어보고 우리가 반면교사 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사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80대 할머니의 지금 딱 보면은 일단 때려요. 진짜 때리는 거 맞죠, 저거? 팔을 주먹으로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듯 저항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강하게 밀칩니다. 할머니 한쪽 다리 지금 보면은 배변 케어하는 중입니다. 배변 케어하는 중인데 잘 보시면 지금 가림막이 가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찍혔겠죠. 를 머리에 닿을 정도로 꺾어 올리는 모습도 옆에 가림막 그냥 놓여져 있죠. 어르신들 옆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어르신들이 있어 옆에. 찍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 다리를 위로 올려가지고 할머니는 대퇴부 골절로 전치 14조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요양원 내부 CCTV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저게 사람입니까? 저게? 아유.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해당 보호사가 10차례 넘게 더 범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때 한 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한 달 동안 10번 이상 지금 폭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물론 그 영상 나오지 않지만 할머니의 손녀는 할머니가 존댓말로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60대 여성인 해당 보호사는 현재 요양원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만둬야지. 처벌도 꼭 받아야 됩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보호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건이 참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저 이상한 사람 한 명 때문에 전체 요양원들이 욕을 먹어요. 안 그래도 보호자나 소급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요양원 가는 걸 굉장히 일단 어르신들 자체가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인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 요양원들 같은 가격에 좋은 요양원들 많이 생기고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인식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저런 사건 한 번씩 터지면요. 전체에 있는 요양원들 다 욕을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한번 하나씩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CTV를 돌려봤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이냐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사회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지금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이 뒤에 있는 어르신들 신경도 안 쓴 상태에서 옆에서 그냥 가림막도 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르신이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냥 주워 팬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책임인 건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책임은 누구냐? 그럼 이 대표님, 여기 시설장님이 책임을 지겠죠. 왜? 한 달 전부터 괴롭혔잖아요. 그러면 시설장은 뭐 했냐? 이런 얘기 분명히 하겠죠. 여기 요양원 문제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좀 중립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 CCTV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CCTV는 달아야 된다는 걸 알고 인식하고서 달아놨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점은 이 CCTV를 돌려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CCTV가 돌아가는 거를 이걸 찍어 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돌려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매번 돌려보려면 이 각각 방이 만약에 1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4시간씩 240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한 명이 딱 앉아가지고 24시간 CCTV를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인력 구조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보고서 왜 저걸 몰랐느냐, 이거는 조금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물론 뭐 실제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상 CCTV를 계속 돌려본다, 뭐 대표나 시설장이, 아니면 다른 직원 한 명 지정해서, 현재 인력 구조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 대신에 이렇게 해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금 의심이 간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일하는 CCTV를 딱 어느 시간에 정해가지고 2시간 3시간을 본다든지 딱 정해가지고, 예, 그런 거는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 두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 달 만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안내를 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걸 알고서도 이야기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선생님들은 바로 시설장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시설장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 겁이 나실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 기관에 피해 오는 거 아닌가? 저 선생님이 저렇게 해가지고 피해 오는 거 아닌가? 근데 꼭 아셔야 될 게, 저렇게 저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마음에 품고서 하루라도 지난 다음에 결정을 내려버리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동조했다고 봐요. 대부분 사건들에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퇴출시키고 어르신을 분리시키고 바로 보호자한테 연락하고, 물론 우리한테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걸 알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즉시 대응하셔야 됩니다. 즉시 대응하시면 나쁜 놈은 누구예요? 응? 저 사람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는 대응을 하셨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차피 저런 문제들은 잘못하면 나중에 굉장히 크게 터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크게 가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지금 제대로 안 되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문을 닫으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지금 그 외부에 이 어르신이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럼 이걸 또 닫아야지, 이걸. 물론 뭐 이걸 가려놓으면 CCTV에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교육상으로는 원래 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노인 학대에 대한 교육, 저는 솔직히 교육에 대한 부분이, 연세가 다 많은 요양부 선생님들이잖아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원래부터 인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해봐야 이게 바뀌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눈치라도 보게 됩니다. 예,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들 수시로, 뭐 1년에 몇 회 이런 거 하지 말고, 계속 노인 학대 큰일 난 줄 알아라, 바로 보고해라, 이런 거 계속 교육을 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시는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 모든 요양원이 이렇지 않다라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요즘에 이런 그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이 좋은 요양원들 오픈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요양원 인력 구조가 수익 뭐 지출 대비인데, 이 건물을 짓고 뭐 하는데 모두 다 대표자의 전적인 투자금으로 오픈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또 한번 오픈해서 해드릴 텐데, 요양보 선생님들한테 월급을 주더라도 야간 수당, 연장 수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좀 높게 책정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선생님들 월급이.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채용에 관련해서 그 교육할 일이 있어서, 선생님들 채용을 할 때 인성을 가장 먼저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성이 있는 분들 딱 뭐 이렇게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은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숨기고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인상들은 말이나 어떤 어투나 이런 것들로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제대로 채용을 하고 싶어도 최저임금, 이렇게 어려운 일, 이런 어려운 일들, 인식들, 사회적인 인식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선생님들 뽑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일하는 인력들이 줄어들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들어오지, 그에 따라서 선생님들 뽑기는 막 바로바로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할래 말래로 결정해서 그렇게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정책상으로도 어느 정도 이게 수익이 조금 나게끔, 그러니까 급여를 좀 더 줄 수 있게끔 계속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표님들도 그냥 최저임금만으로 그냥 그게 아니라, 어르신이 들어오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문제 터지면은 우리 요양원 자체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좀 제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뽑아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진짜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이런 일들이 사이사이에 일어나는데 정말 이게 일반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인식에 요양원이 진짜 안 좋은 곳이구나. 절대 요양원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 절대 요양원 보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게끔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그에 따라서 저의 생각을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